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을 자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게 좀 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야흐로 2009년으로 되돌아가서 2009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을 하기 직전에 다행히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취업이 돼서 열심히 순창 고추장과 홍초를 팔면서 경력을 쌓아서 인도네시아에 와서 이 미원을 파는 회사에 주재원으로 딱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배님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 회사 선배님들이 네가 회사 주재원 나가려면 아무리 인도네시아 전공자라도 최소 10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인도네시아 주재원이나 다른 나라의 주재원으로 발령이 되지, 절대 그전에는 힘들고, 그리고 파견되는 그 기준이 전공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일해서 경력을 쌓는다 하더라도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굉장히 좌절 아닌 좌절을 좀 했고, 아내랑 상의를 해서 그러면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인도네시아로 사업을 하러 떠나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백수가 되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능력이 출중한 제 아내를 둔 덕분에 아내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이제 세일즈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저한테 갖다 주다 보니까 백수 기간, 사업을 준비하던 기간이었죠. 그 기간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발리에서 이제 컨설팅 사업을 시작으로 여행업, 부동산업, UPVC 대리점도 했고, 또 기념품 쇼핑샵, 커피 같은 거 팔고요. 그리고 어학원까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다 해보게 됐어요. 물론 그 중에 잘 된 것도 있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점차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이제 좀 자금도 좀 모았고요.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됐고, 그 투자하게 된 게 또 잘 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괜찮게 잘 돌아갔어요. 거기에다가 유튜브까지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수익이 꽤 괜찮게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도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저한테 투자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많이 오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구나 라고 느낀 게 딱 2번이 있는데, 군대 딱 제대하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탁탁탁 맞아 떨어져서 일사천리로 딱 진행됐을 때, 그때 한번 느꼈었고요. 그리고 그 2번째가 바로 지금이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술술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련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힘드셨던 이 코로나라는 건데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발리가 관광객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으로 먹고 사는 동네다 보니까 그 타격이 발리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느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는 한두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 바이러스 이걸 못 잡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2달이 3달이 되고 3달이 6달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돼 가더라고요. 근데 매출은 0이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유지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캔슬이 되고 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면증도 생기고 되게 나태해지는 것 같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발리에 보통 영사관이라고 부르죠. 발리에 분관이라는 게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이 지식들을 발리 분관에 일하면서 공유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한 10% 정도였고요. 솔직히 90%는 이렇게 노느니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빨리. 계속 까먹을 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발리 분관의 첫 번째 직원으로 뽑히게 됐고, 그렇게 다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근데 오랜만에 직장 생활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적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관이라고 하면 이제 해외 공관, 뭐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얘기하는데, 이런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하는 어떤 사소한 말이 이게 마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공식적인 입장처럼 들릴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이렇게 뭔가 손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를 쉽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겸직 허가를 받고 유튜브를 계속 했지만, 아무래도 이 주제 선정이나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되고, 그리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영상 촬영할 때나 편집할 때 진짜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찍고 편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영상 촬영 시간도 늘어나고 편집 시간도 늘어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재미없는 내용만 좀 너무 정보 위주로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뭐 직장에서 늘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월화수목금 이렇게 딱 받다 보니까 주말은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상 찍는 주기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업로드 횟수가 굉장히 많이 띄엄띄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해 살 만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이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오해 살 만한 행동이라,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말을 하면 오해를 사는 걸까? 그걸 계속 곱씹다 보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이게 굉장히 제약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루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곧 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뭐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이 불혹의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불혹이죠. 불혹의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새로운 플랜을 준비해야겠다. 이거 계획 없이 살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또 저희 아버지가 또 그때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셔서 큰 수술을 하게 되셨고, 그 수술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지 않아서 저도 이제 급하게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뭐 올해 초에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뭐 지금은 좀 더 좋은 곳에 가셔서 평소 당뇨나 간 때문에 못 드셨던 음식들 마음껏 드시리라 생각하면서 잘 계시리라 생각은 드는데요. 여담이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일을 겪다 보니까 평소에 아버지한테 이제 무심했던 것들, 사랑한다고 말씀 못 드렸던 것들, 그런 게 정말 큰 후회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만나거나 뭐 친한 후배들이랑 이제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꼭 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꼰대처럼 계속 반복하는데, 뭐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그냥 뜬금없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런 말씀. 갑자기 눈물이 나네.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하면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 꼭 한번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추천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한마디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분명히 느끼실 날이 오겠죠? 누구나, 누구에게나. 저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분명히 100% 장담하는데 분명히 꼭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 말 하길 잘했구나, 다행이구나 라는 거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아무튼 다시 얘기가 샜네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이제 결국에는 발리 분관도 그만둬갖고 제가 이제 백수가 돼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이렇게 코스에 지금 혼자 처박혀갖고 지금 앞일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지금 현재 임차한 집을 이제 수리 중이고요. 새 집인데 뭐 제가 봤을 때 저기 업자가 막 여러 번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개판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리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에어컨 달고, 뭐 온수기 달고, 지금 워터 필터 새로 추가로 달고, 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발리에 있는 저희 가족들도 다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서 뭐 먹고 살 건가? 너 구루발리 이제 뭐 먹고 사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몇 분은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족자카르타에서 제가 이제 뭐 주택 건축,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활동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자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활동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족자카르타의 뭔가 정착 생활, 그리고 뭐 관광 정보,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나 어떤 여기서 경험이 만렙이신 분들을 인터뷰를 좀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발리 정보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리는 건가요? 구루발리 이제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지속적으로 발리는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발리의 새로운 정보나 사건이나 뭔가 뉴스들이 있다면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제가 괜히 눈물을 흘려서 그런데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스에서 구루발리였습니다. 땀빨 좀 빨라기.